피아노, 바이올린, 흔히 악기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이 두 악기 중에서 어떤 게 더 연주하기가 어려울까요? 연주자들 말로는 바이올린이 조금 더 연주하기 어렵답니다. 피아노는 그 88개의 건반이 하나하나 그 정확한 음정을 소리내지만은 바이올린은 불과 4개의 현으로 그 많은 음들을 다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연주자가 더 뛰어난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군요. 저는 좁쌀봉돌을 목줄에 물릴 때마다 바이올린의 그 미묘한 소리를 연상합니다. 수중지는 피아노처럼 항상 일정한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좁쌀봉돌은 달라요. 이 사람이 물린 비봉돌과 저 사람이 물린 비봉돌의 무게가 각각의 그 목줄 굵기나 목줄상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바이올린 연주자마다 한 음을 내기 위해서 그 짚는 현의 위치가 미세하게 다르듯이 말이죠. 그래서 그만큼 좁쌀봉돌의 운용이 어렵고 또 그만큼 재밌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좁쌀봉돌 강의 세 번째 순서로 1편 좁쌀봉돌을 사는 이유, 2편 좁쌀봉돌의 무게 선택 요령에 이어서 좁쌀봉돌을 물리는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좁쌀봉돌은 같은 무게라도 어디 물리느냐에 따라서 판이한 효과를 보입니다. 즉 바늘 가까이에 물린 봉돌과 목줄 상단에 물린 봉돌은 전혀 다른 봉돌이 됩니다. 그래서 봉돌의 무게를 선택하는 것 못지않게 봉돌을 물리는 위치를 결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. 오늘 강의는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. 그동안 봉돌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좀 간추려서 8개 문항으로 정리했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, 목줄의 위, 가운데, 아래 중에서 어디에 봉돌을 물리는 게 좋을까요? 네, 이 질문에 답하려면 맨 처음에 했던 강의, 즉 봉돌을 사용하는 3가지 이유를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좁쌀봉돌을 사용하는 3가지 이유, 1. 미끼 하강, 2. 미끼 안정, 3. 찌부력 상승이었죠. 자, 이 좁쌀봉돌의 위치를 선정할 때도 이 이유에 합당하게 해주면 됩니다. 첫째, 미끼를 내려주려면 봉돌을 어디에 물리는 게 좋을까요? 당연히 미끼 근처에 물리는 게 좋겠죠. 같은 봉돌이라도 밑에 물릴수록 하강 속도가 빨라집니다. 둘째, 미끼를 안정되게 잡아주려면 봉돌을 어디에 물려야 할까요? 역시 밑에 물려줘야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와서 안정감이 높아지겠죠. 셋째, 찌부력 상쇄용 봉돌은 어디에 물리는 게 좋을까요? 이건 아무래도 찌와 가까운 쪽, 즉 목줄의 위쪽에 물리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봉돌의 목적, 봉돌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력 상쇄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줄의 아래쪽에 다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한편 목줄의 중간에 다는 것은 뭐 별 합당한 의미가 없는, 한마디로 어중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 두 번째 질문, 가장 많이 물리는 봉돌의 표준 위치가 있나요? 좁쌀봉돌 위치에 표준은 없습니다. 하지만 그 가장 많이 물리는 위치는 대략 윤곽이 잡히는데 그게 바로 바늘에서부터 60cm에서 한 1m 높이입니다. 조금 가까이 붙이면 60cm, 조금 멀리 떨어뜨리면 1m, 그 평균 값을 내면은 한 80cm 정도, 요 정도가 되겠네요. 그래서 만약에 봉돌을 어디에 물려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단 바늘에서 한 80cm 높이에 물려서 낚시를 시작하시면은 무난합니다. 그렇게 이제 낚시를 하면서 또 봉돌을 바늘 쪽으로 좀 내려줄지 아니면은 좀 위쪽으로 올릴지 낚시를 하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죠. 자, 세 번째 질문, 단일 봉돌과 2단 분납 중 무엇이 좋은가요? 봉돌은 단일 봉돌 하나만 물리는 게 좋습니다. 90년대 구멍치 낚시 그 도입 초기에는 2단 분납이 많았습니다. 즉 목줄을 3등분해서 그 중간에 봉돌 2개를 물리는 방식이었죠. 2비나 3비찌를 어신찌로 많이 쓸 당시에는 비봉돌 2단 분납이 일종의 표준 채비로 통했습니다. 하지만 고부력 채비의 등장으로 수중찌 플러스 좁쌀봉돌 조합으로 바뀌면서 수중찌와 좁쌀봉돌 자체가 일종의 2단 분납이 되었고 그 후로는 목줄에는 봉돌 하나만 주로 물리고 있습니다. 목줄에 봉돌이 2개 이상 있으면 캐스팅할 때 엉킴이 작고
또 이 채비의 움직임이 좀 둔탁해집니다. 다만 그 급류 같은 곳에서 미끼를 좀 빨리 내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 목줄에 2개 이상의 봉돌을 달기도 하지만은 그때도 목줄에 많은 봉돌을 지지분하게 물리는 것보다 차라리 목줄 길이를 과감하게 줄여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. 다만 전유동 낚시를 할 때는 수중지를 안 쓰기 때문에 목줄에 좁쌀 봉돌을 한 2개 정도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그때도 위쪽에 닿는 봉돌은 찌 바로 밑에 물려서 결과적으로 목줄에는 봉돌을 하나만 남겨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 질문. 조류에 따른 봉돌의 위치 조절은 어떻게 하나요? 네,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질문이네요. 자, 먼저 조류의 속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류가 빠를 때는 미끼가 뜨기 때문에 봉돌을 밑으로 내려주는 게 좋고, 조류가 느릴 때는 미끼가 깔아앉기 때문에 봉돌을 위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조류가 느려져서 고기 활성도까지 떨어졌다면은 그때는 그 봉돌을 한 치수 작은 걸로 바꿔주고 그 대신에 바늘 쪽으로 조금 더 붙여주면은 의외로 입질 개선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, 조류의 방향에 따른 위치 조절. 조류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들 때는 봉돌을 밑에 물려주는 게 좋고, 조류가 밖으로 흘러나갈 때는 봉돌을 약간 위쪽으로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수면 상층의 그 겉조류가 미끼가 있는 그 속조류보다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조류가 이렇게 흘러나갈 때 봉돌을 너무 밑으로 달면은 찌는 흘러나가는데 미끼는 그대로 깔아앉아서 미끌림이 자주 발생하죠. 반대로 조류가 앞으로 흘러 들어올 때, 밀려 들어올 때 봉돌을 너무 위에 달면은 찌는 앞으로 오는데 이 미끼는 오히려 떠버리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. 특히 맛조류가 빠르게 밀려드는 상황에서는 목줄에 상당히 무거운 봉돌을 물려서 빨리 깔아줘 주는 게 좋습니다. 추자도의 긴꼬리 뱅에돔 포인트들은 대개 급류대의 맛조류 포인트가 많아요. 그래서 3m 수심만 내려가면은 입질하는데 이 조류가 너무 빨라서 미끼가 3m 수심까지도 제대로 안 깔아앉는 거죠. 그때는 3B 봉돌을 바늘 바로 위에 한 30cm 정도 높이에 물려서 빨리 깔아앉힌 다음에 뒷줄을 팽팽하게 잡아주면은 낚싯대를 차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을 자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지류와 조경에 따라서도 봉돌 위치가 달라집니다. 지류에서는 겉조류가 속조류보다 빠르지만은 그 지류가 본류와 만나는 조경에서는 이 겉조류보다 속조류가 본류로 빨리 드는 그 속조류가 더 빨라집니다. 그래서 그때는 봉돌을 밑에다 물려줘야 됩니다. 이렇게 지류에서 본류로 끌려드는 그 조경에서는 찌는 지류 쪽에 붙잡아 두고 이 미끼만 이 본류 쪽으로 뻗게 만들어줘야 되는데, 이때 그 봉돌을 물려주지 않으면은 이 미끼가 본류에 휩쓸려서 떠버립니다. 자, 다섯 번째 질문. 바늘 가까이에 봉돌이 있으면 물고기가 경계심을 품지 않을까요? 경계심은 품진 않습니다. 물고기가 이 봉돌을 눈으로 보고 피한다는 징후는 아직까지 발견된 게 없습니다. 다만 뱅에돔 낚시를 할 때 봉돌을 달면 입질 빈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있는데, 그것은 봉돌에 의한 낙하 속도의 변화나 어떤 수심의 변화 때문이지 봉돌 자체가 그 경계심을 주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뱅에돔의 활성도가 낮을 때, 약간 깊이 물면서 입질이 시원하지 않을 때는 봉돌을 바늘 가까이에 붙여주면 더 잘 낚이는 사례가 많습니다. 입질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이 물고기의 동작이 굼뜨다는 것인데, 굼뜬 물고기에게는 안정되게 정지되어 있는 그런 미끼가 더 먹기 좋은 것이죠. 특히 뱅에돔 선상 찌낚시를 해보면은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. 배에서 이제 여러 명이 함께 타서 낚시를 해보면은 조류가 잘 갈 때는 다 잘 낚습니다. 하지만은 조류가 안 갈 때는 뱅에돔 입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누구는 낚고 누구는 못 낚는 우열이 나타납니다. 그때 남보다 더 많은 뱅에돔을 낚을 수 있는 비결, 그건 바로 봉돌을 바늘 쪽으로 더 붙여주는 겁니다. 그런데 낚시인들은 조류가 약해지면은 100이면 100 그 봉돌을 바늘에서 멀리 떨어뜨립니다. 그건 이제 갯바위 낚시하던 패턴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은 선상 찌낚시는 다릅니다. 뱅에돔의 입질이 약할 때는 봉돌을 바늘 가까이,
때로는 거의 한 뼘에 채 안 될 정도로 붙여주면은 굉장히 잘 나게. 갯바위에서도 물색이 탁하면은 봉돌을 바늘 가까이에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. 물이 흐려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물고기들은 그 유영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죠.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물색이 탁한 고흥, 또 완도, 해남, 진도권에서,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1년 중에서 가장 물색이 흐린 1월부터 한 4월까지, 그때는 이 봉돌을 바늘 가까이에 물려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. 자, 6번째 질문. 봉돌을 가지고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목줄의 각도는? 뱅에돔 낚시에서 가장 이상적인 목줄의 각도는 45도입니다. 그 각도일 때 가장 입질이 활발합니다. 하지만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. 45도 각도를 이룰 때 물고기 시야에서 목줄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. 어쨌든 뱅에돔 낚시에서 목줄이 비스듬한 사각을 이룰 때 히트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, 특히 그 일본 낚시인들은 이 45도 각도에 거의 목숨 겁니다. 그래서 45도를 만들기 위해서 조류가 약할 때는 봉돌을 떼서 목줄이 조류에 밀리게 하고, 조류가 셀 때는 봉돌을 달아서 목줄을 약간 내려줍니다. 하지만 감성돔 낚시에서는 목줄의 각도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. 일단 감성돔이 있는 그 수심층까지 미끼가 내려가면은 각도가 뭐 45도든 60도든 뭐 거의 뭐 수직이 됐든 큰 차이 없이 입질해 줍니다. 그래서 뱅에돔 낚시는 각도, 감성돔 낚시는 수심이라는 말도 있죠. 사실 구멍치 낚시 이론이 일본 뱅에돔 낚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감성돔 낚시와는 좀 안 맞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45도 각도가 뱅에돔 낚시에서는 중요하지만은 감성돔 낚시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목을 맬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. 단지 45도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뒷줄을 이렇게 견제해 주거나 또 당겨서 미끼를 선행시켜주는 그런 과정에서 입질 빈도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. 감성돔 낚시에서 고부력찌나 막대찌가 잘 먹히는 이유도 비스듬한 각도를 연출하는 데는 저부력 채비가 유리하지만은 수심을 빨리 확보하기에는 고부력 채비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. 자, 7번째 질문. 감성돔 낚시와 뱅에돔 낚시의 봉돌 위치가 다른가요? 봉돌의 무게는 감성돔 낚시가 조금 더 무겁죠. 하지만 위치는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감성돔 낚시는 목줄에 봉돌을 다는 게 90%인 반면에 뱅에돔 낚시는 이 제로조법이 표준이기 때문에 봉돌 없이 낚시하는 경우가 한 60%가 넘고, 봉돌을 단다 해도 바늘 쪽에는 달지 않고 목줄 상단에만 물려서 낚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하지만 뱅에돔 낚시라도 다음 3가지 조건에서는 봉돌을 바늘 근처에 달아주면 더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. 첫째, 잡어가 많은 상황입니다. 이때는 목줄을 4m 이상 길게 하고 목줄 하단에 G5 봉돌 하나를 물려줍니다. 그러면은 캐스팅 직후 그 G 착수음을 밑밥의 착수음으로 인식한 그 잡어들이 쫓아올 동안에 긴 목줄 너머의 미끼는 그 봉돌 무게로 인해서 뱅에돔천까지 무사히 내려갈 확률이 높아집니다. 둘째, 뱅에돔이 깊은 수심에서 활발한 입질을 보낼 때입니다. 내만을 벗어난 외에서는 뱅에돔이 잘 낚이면서도 상층까지 뜨지 않고 한 5 내지 8m 수심에서만 입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때는 봉돌을 물려서 그 수심까지 빨리 깔아앉힌 다음에 팽팽한 뒷줄 견제를 통해서 더 빠른 입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. 셋째, 뱅에돔이 완전히 피어서 목줄지에 낚일 때입니다. 보통 목줄지나 발포치를 쓸 때는 이 봉돌을 안 달지만 방파제 같은 곳에서 낚시할 때는 목줄지 밑에 이 봉돌을 달아서 1초라도 더 빨리 내려주면 더 많이 낚을 수가 있습니다. 저는 통영 추도와 욕지도에서 실험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. 꼬마 뱅에돔들이 1m 수심에 떠서 낚일 때 그 수심까지 빨리 미끼를 내려보고 싶어서 목줄지는 P를 쓰고 바늘 위에 한 뼘 높이의 G5 봉돌을 물려봤죠. 그랬더니 남들보다 훨씬 더 잦은 입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
지난 3편 강의 뱅에돔 낚시 최고의 찌 편에서 말씀드린 바 있죠. 천천히 내려가는 미끼보다 내려가서 스톱된 미끼를 먼저 공략하는 그 뱅에돔의 습성 때문에 봉돌을 달아서 빨리 내린 다음에 스톱시키는 전략이 먹히는 겁니다. 하지만 입질층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봉돌을 바늘 쪽보다는 그 목줄 상단에 물리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그 찌멈춘봉 바로 밑에 물리고 시작하죠. 이때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봉돌과 이 찌멈춘봉을 붙이지 말고 한 뼘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주라는 겁니다. 일단 수면 아래 깔아앉은 봉돌은 이 찌멈춘봉을 쉽게 끌고 내려가지만 이런 식으로 찌멈춘봉에 붙어 있는 봉돌은 이 찌멈춘봉의 부력 때문에 잘 안 내려갑니다. 자, 8번째 질문. 부력 상세용 봉돌을 목줄 중간에 달면 안 되나요? 달아도 됩니다. 빠른 급류에서 속공 스타일의 낚시를 할 때는 부력 상세용 봉돌을 목줄의 중간에 물려서 더 빨리 깔아앉게 하면 더 좋습니다. 하지만 멀리 캐스팅을 할 때 그 부력 상세용의 무거운 봉돌을 목줄 가운데 물리면은 그 봉돌 바로 밑에서 목줄이 이렇게 돌아서 감기는 수가 많습니다. 그래서 장타 낚시를 할 때는 목줄의 봉돌은 한 개만 물립니다. 특히 장타를 때릴 때는 그 후려치는 충격으로 찌와 수중찌 그 돌에 있는 그 부분이 뒤엉키는 수가 많은데 이때 부력 조절용 그 봉돌이 그 사이에 있으면은 엉키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. 그래서 장타 낚시를 할 때는 부력 상세용, 즉 부력 조절용 봉돌은 제거하고 낚시하는 게 좋습니다. 멀리서 입질하는 고기는 그 입질이 시원하기 때문에 굳이 지저분한 부력 조절용 봉돌을 다는 것보다 그냥 충분히 여부력을 남겨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좁쌀 봉돌 위치표를 만들어 봤습니다. 상황별 좁쌀 봉돌의 높이, 이건 이제 바늘 기준이죠. 강한 맛조류에서는 20에서 25cm, 미약한 입질 30에서 35cm, 잡어성화가 심할 때 40에서 45cm, 조경 지역에서는 50에서 55cm, 입질이 활발할 때 60에서 65cm, 그리고 일반적인 스탠다드 상황 70에서 80cm, 멀리 흘릴 때는 90에서 100cm, 얕은 여밭에서 바닥을 긁을 때는 목줄 상단에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. 약간 도식적이기는 하죠. 뭐 5cm, 10cm 차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봉돌의 위치를 뭐 대략 이런 식으로 파악해 두면은 실전에서 편리하게 응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. 하지만 이 봉돌 위치표는 참고만 하세요. 봉돌 플레이에는 정해진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. 있을 수가 없어요.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내 찌와 내 줄과 내 패턴에 맞는 나만의 봉돌 세팅을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. 바이올리니스트가 무심코 활을 끄으면 원하는 소리가 나오듯이 내가 원하는 수심, 내가 원하는 속도와 각도를 이 봉돌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꿈의 경지에 오를 그때까지 정진하시기 바랍니다.